안녕하세요. 이슈이슈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이슈 문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실 때 이제 5월의 마지막이 넘었죠? 아니다.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오늘 30일. 30일. 그러고 이제 6월. 그러니까 5월의 완전 마지막과 6월의 초를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될 텐데요. 시장. 그동안 뭐 끼역끼역 어떻게든 달려왔는데 이제 상반기를 마감하는 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6월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6월은 사실 또 거래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이러저러한 이슈들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시장 어떻게 진단을 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변수 많은 시장 속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 선생님과 함께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게 바로 널뛰기 장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아니 뭐 그동안은 종목 가지고 널뛰기를 했는데 트럼프 때문에 막 목요일은 완전 환호하면서 아 그럼 이제 관세 전쟁이 중단되는 거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야 그거 정지 요청 그래가지고 지금 또 유예가 됐어요. 관세 전쟁 관련해서 또 중국하고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어서 갈등이 무마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중국하고 관세 관련해서 또 노이즈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세상 간단하게 우리 사랑 싸움이 친해졌다 싸웠다 친해졌다 싸웠다 하는 거지 뭘. 이거 간단히 얘기해서 50년 평생 가. 난 중국과 미국은 평생 패권 전쟁한다. 그러니까 요새장은 공포 때 사고 좋은 얘기 나와갖고 와 화날 때 때리면 정확하게 맞아. 근데 그때도 90일 유예했을 때도 시장 환호했지만 선생님께서 그게 일단 90일인 거고 90일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전에도 말 바꿀 줄 모르는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계속 말 바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밀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뭘 위해서? 자기네 아메리카 그레이트 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아메리카를 네. 나는 이렇게 만들고 있어. 내 패밀리만. 트럼프 패밀리만. 내 반대파 바이든 닮은 그건 아메리카가 아니야. 난 그렇게 봐. 그러면 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 그럼 죽자 사자 싸운다고. 그러니까 지금 연방정부하고 싸우잖아. 네. 그래서 어저께 급등할 때 때릴 거 때리고 선물 매도로 오버나이트 하라고 했어. 보면 야간에도 보면 400포인트가 유지되나 봤더니 그냥 흘러내리잖아. 그리고 네. 이제 또 미국은 참 뭐라 그럴까 연방정부도 색깔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법관의 그 대법원 판사들의 색깔이 여러 가지듯이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여러 가지의 법률도 갖다 해서 막아? 그러면 일로 뚫어갖고 이쪽으로 공격하지? 안보법이 무지 많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또 공격하면 그 관세 부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원하는 대로 딜을 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오케이 해갖고 하면 내가 조절해 줄게.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럼 계속 때릴 것 같아. 어떻든 간에. 지금 일본도 그렇고 그나마 영국이 이제 합의한 것 같고 아직 일본은 이제 합의하려고 그러는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 것 같고 러시아는 말 하나도 안 듣고 뭐 그러니까 그래 중국은 갖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싸움이 이거는 패권이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는 때리고 여기는 친하고 여기는 우회하면 여기는 맞고 그러면서 2050년까지 싸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섹터들이 움직이잖아요. 목요일장만 해도 뭐 반도체 그쪽이 다 이제 환호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장의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는 오히려 빨간불이 켜졌고 SK하이닉스는 장중에 뭐 하락폭이 좀 키워가고 좀 그런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 우선주의야. 가격, 개별 종목의 위치. 그러니까 모든 SK 하이닉스 20만 원대 안 해.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안 해. 삼성전자 SK 하느니 우리가 하는 하나기술이라든지 필옵틱스라든지 소부장갑 그거 변동할 때마다 말 바꿀 때마다 나는 하이닉스는 17만 원 오면 해. 어떤 상황이든. 근데 엔비디아가 140달러를 장중에 회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나오고 나서도 이 정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좀 가나 했는데 오히려 하이닉스가 크게 꺾였어요 오늘.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직전 고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추세 200불을 간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여기서 20%짜리 25, 6만 원 간다고 봐.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여기서 뭐 140불이든 10불 그 105 직전 고점 깔딱깔딱거리다가 나는 엔비디아는 120불 한번 깨는 파동 나올 때 그때나 살래. 그러면 그때 하이닉스는 그게 1개월 후가 됐든 3개월 후가 됐든 6개월 후가 됐든 17만 원 또 온다. 그럼 그때 살래. 그게 지수가 얼마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격의 위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오죽하면 KT 5만 원대 너상 5만 원이야. 그거 왜 갖고 있어? 그거 팔아갖고 롯데 지주라든지 지주 우선 아니면 그동안 지금도 늦지 않았어. 우주항공이나 아직까지 소외됐던 종목도 사면 KT 5만 원에서 이게 6만 원 가면 수익률 몇 프로야? 한 갖다 해서 20%. 지금 어떤 개별 종목은 50에서 더블 게임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 찾아서 그거 할래. 근데 시장의 움직임을 볼 때 선생님께서 이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코스피 자체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당히 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 생각도 하지 말자고. 그 생각도 하지 마요. 갖다 해서 가장 나쁜 장이 삼천가는 장이야. 삼성전만 올리고. 그러면 삼천 올리면 그동안 급등했던 거 쑥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새 그 딱 한두 달 전에 노상 떨어졌던 하나오션 지금 떠드냐? 하나오션 한 달 하락률 상이야. 재밌는 얘기 아니야? 한 달 동안에 그 왼수 같던 롯데지주 우선주나 지주회사 하신 분들이 최고고 오히려. 네. 하나그룹에서는 오히려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보다 지주사 하나 한 달간 최고 상승률이야. 그러니까 이게 시소가 막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장 같아. 이게 이제 오목이야. 볼로. 이게 오목이야. 그러면 이쪽 섹터를 팔아서 일로 메꿀래. 계속. 그러니까 업황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때 옆으로 오면서 위치를 볼래, 가격에. 그때 선생님 우리가 볼 때 지금 너무 여러 가지로 중구난방 얘기해서 그러는데 뭐 반도체 업황 막 이렇게 업종 섹터를 나눠서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현재 종목의 위치를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치. 근데 지금 시장에 거래 자금이 막 들어오고 유동성이 있어야 개별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지금 올라가는 건 너무 많이 하락한 거에 따른 일시적인 상승 혹은 한 번씩 이렇게 상승해주는 구간 정도로 저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언제 타이밍에 어떤 종목이 올지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그냥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크잖아요. 아니, 기다리면 되는 거야. 때가 올 때까지. 근데 그게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1년 안에 언제 오겠지. 이런 마인드로 가자고. 그런 마인드로 가야 생각보다 1개월 만에 빨리 오네. 그런 거지. 내 건 언제 이게 안달바이러스 걸린 사람 특징들이야. 그러니까 오늘 질문 중에서 최고 허얼한 게 할인 팔아갖고 롯데지주 사겠대. 완전히 내가 오늘 롯데지주를 팔으라고 그랬잖아. 완전히 역사이클 걸리는 거야. 롯데지주는 갑자기 롯데지주 수선주 갑자기 20%나 30% 빠질 때는 오히려 들어가면 그거는 또 몰라. 네. 그러니까 안 갈 것 같은 거 사는 거야. 오히려 2차 전지도 사십시오. 이제는 2차 전지들 에코프로나 삼성 SK 나는 그건 안 사겠지만 네. 전고체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펫 배터리부터 먼저 하는 거기서 선수 종목을 하나기술이니 DS 단석이니 몇 가지 선택 필옵틱스니 뭐 이런 것들을 왜 선택했냐면 그나마 거기서는 거래량의 수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요새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하는 건 하정가 패턴 만든 거 의지가 있는 거 그런 거를 찾아서 바닥에 있는 거 사고 네. 내가 종목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 내가 산 건데 안 올라 빠져. 근데 어떤 건 막 급등해. 요새 빠진 걸 팔아갖고 급등하고 따라가는 게 제일 쥐약의 패턴 같아. 그러니까 호재 나오고 막 급등하고 시장이 막 환호할 때 그걸 때려갖고 그 구덩이를 파고 있는 종목들 중에 그나마 거기에서 이제 위치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하종가 패턴 만들었다 땡기거나 수급이 딱 들어오거나 네. 아니면 이벤트가 이제 다음에 해먹을 이벤트 우리가 요번에 우주항공이라든지 이제 스페이스X, 스타렉스 그 다음에 또 아직까지 못한 게 가스 몇 가지들 있잖아. 네. 그런 것들 중에 하나 골라갖고 그걸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면
어떤 때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빨리 오는 그 순환이. 음. 왜냐면 순환이 빠르다는 얘기는 급등한 게 많아졌다는 얘기야. 응? 그럼 급등한 거 팔아갖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각각의 선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2차 전지 선택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오늘은 5G가 난리 쳤잖아. 5G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최근에 5G가 가장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아. 2차 전지 같이. 뭐, KMW라든지. 근데 거기에서 항상 징후가 있어. RFHIC가 남들 빠질 때 혼자만 도가층수 올라갔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도주가 나오는 것들 중에 요 섹터도 이제 조만간에 오늘 그쪽이 왜 좋았어? 선생님 그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장이고 지금 같을 때 하중가 패턴이라든가 수급 이벤트 드리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이셨어요. 좀 정리하면서 갈게요. 자, 선생님 그러면 하중가 패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중가 패턴이 어떤 패턴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프리마켓 이용해서 갑자기 그냥 반대면에 나와서 급락했는데 상한가 만들어갖고 바로 땡긴 것들.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이제 8시부터 시작을 하는 프리마켓에서 뭔가 갑자기 움직임이 좋은 거. 근데 움직임 좋은 게 아니라 급락하는 해놓고 거.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상한가 아니라 저점 찍고 장대 양복 만든 것들. 그러니까 프리마켓에서. 근데 프리마켓에서 보면 오히려 상한가 근처로 확 날랐던 종목들도 그런 있잖아요. 것들은 때려야지. 그런 것들은 때려야지. 그게 SK하이닉스였고, 최근에 그런 것들 꼬리 달리는 것들은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프리마켓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렇게 때리는 것들 거래도 그렇게 크지 않아. 하저가 만든 패턴이든 때리는 것도 그렇게 큰 거래량으로 때리지는 않는데, 근데 그게 이제 본장에서 시세를 박살내더라고. 그러니까 올라가나 보다 싶은 생각을 들어서 사람들의 매수세가 붙게 한 다음에 거의 본장에서 엎어버리는 거야. 오히려 하중가 패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 종목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갖게 한 다음에 매물이 나오면 그걸 가져가는. 그래서 하중가 패턴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자. 근데 그게 의지가 있다고 제가 표현한 거지. 의지가 있다. 혹시 그래서 이제 개장하기 전에 가격대를 상한가로 딱 걸어놨는데 내 거는 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안 줘요. 근데 원래 이제 주식이 거래될 때 조건이 그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안 돼. 거래량 우선 원칙에서 걸려. 그거 뭐 어떤 거는 100주도 안 되고 200주도 안 되는 종목들이 있어. 내 거 왜 안 팔리지? 그들이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호가 우선의 원칙보다 그 수량의 우선 원칙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짜고 스톱이야. 간단히 예를 들어서 하저가 패턴은 절대 들어오지 않고, 그것도 한번 찍었어. 근데 그래서 내 건 왜 안 들어오지? 우선 원칙에 있는 애들이 다 갖고 간 거야. 그게 기관들이나 간단히 예를 들어서 그런 오파가 날 때 그 오파의 정보를 아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그 시세 조정 아니에요? 시세 조정 아니야. 일부러 막 사람들한테 위로 탁 당긴 다음에 오게 한 다음에 엎어버리고, 이거는 계획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읽을 수 없는, 프리마켓에서 그거 나오는 거를 패턴이라고 읽고, 그거는 그걸 뭐 시세 조정이라고. 그들이 시세를 조정한다. 제가 말할 때. 근데 아니에요? 나는 세상이 다 시세 조정 같아. 네. 다 그들만 이거 시세 조정인데. 이게 뭔가 우리도 함께 할 수 없고 그들만의 그거를 하니까 왠지 불합리한 느낌이 들어요. 불합리하지만 세상은 나는 불공정하다고 보거든. 공정하지 않는 게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이 머니게임 시장에서의 다반사인데, 이 머니게임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40년 따면서 공정사회, 이게 이상한 거야. 오히려 힘센 놈들이 갖고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읽어내갖고 그거라도 빨리 대응하거나 그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에 4월 4일 날 한진칼도 하저가 패턴 만들어. 우리가 이유 알았어? 몰랐죠. 근데 본장에 사보자. 그게 16만 원까지 가잖아. 나중에 아는 거지. 다 그들만의 리그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수치 분석해야. 내가 그래서 요새 4시면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자고 1시간 반 동안 돌리잖아. 오후 4시? 장 마감하고. 마감하고 나서 그동안에는 밥 먹을 때까지 우리 여동생이 오빠 밥 먹어 할 때까지는 그래도 피곤하니까 자거든. 장 마감하고 좀 힘드시니까. 근데 요새는 컴퓨터 이렇게 해놓고 이 자동 프로그램이 있어. 얘는
딱 누르면 전 종목이 막 돌아. 땅땅땅땅땅땅. 근데 그 하종을 딱 눌러. 그럼 스톱하잖아. 그거 적어 놓는 거야. 그런 것만 요 최근에 오늘 녹십자 웰빙이 그런 패턴. 미래 반도체가 그런 패턴. 미래 컴퍼니인가 미래 반도체인가 또 이름도 헷갈린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 갖고 요새는 그런 것들 확률이 거의 100%야. 당장 안 가서 그렇지. 근데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근데 또 이것도 알려져가지고 패턴 바꾸는 거 아니야? 아니야 몰라.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하중가 종목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물량을 뺏으려고 하는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다. 선생님의 분석에 따르면. 그래서 그런 패턴만 나오는 거를 요새 이제 여러분들한테 찾아갖고 카페에다가 올려드립니다. 이게 뭔가 수상하다. 냄새가 난다. 그래서 우리는 늦지만 그들만의 리그로 뭐 며칠 늦더라도 그 차이가 시세를 아직 안 올린 것들 올린 거면 이제 하지 말라 그래. 최근에 에브리봇이 그 장난을 너무 심하게 치고 그 다음에 SK 이터너스도 그 장난을 너무 많이 쳐.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하지 않고 아직까지 밑에 그 하종가 패턴은 만들었는데 갖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응축되고 있는 에너지 아직까지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은 아직 안 나온 것들 그게 뭐예요? 봐봐. 근데 하중가 패턴이면 선생님인데 거래량을 보지 마. 패턴을 보라고. 그냥 패턴만. 그러니까 그거는 갖다 해서 거래량은 체크하지 말라. 거래량을 체크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의지라고 그랬잖아. 왜냐면 거래량은 숨길 수가 없잖아요. 뭐 어디서 어디로 물량이 갔다 이런 총 거래 느낌이기 때문에 거래가 혹시 수반되면서 하중가 패턴이 나타나는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런 의지를 그런 조금만 거래도 이런 패턴 나오는 거 봐. 바로 땡기잖아. 그러면 이거는 10,000원이야. 지금 13,000원. 이 3,000원. 어떤 종목이죠? 미래 반도체. 미래 반도체. 3,000원을 생각하지 말라고. 13,000원대 사는 거야. 근데 이쪽 섹터가 지금 그 소부장이나 2차 전지나 그 이런 반도체 이런 그 안 된다는 쪽들이야. 근데 그런 데 쪽에서 나오는 것만 선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필옵틱스도 봐. 필옵틱스 한 달 전에 이런 패턴 나왔어.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빠질 때도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이 사니까 수익률을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의지라고 표현하는 거야. 의지. 하중가의 의지. 뭔가 떨어지면 땡기는 의지. 가장 최근에 급등한 게 그게 현대건설하고 롯데지주야. 네. 이것도 하중가 패턴이었나요? 현대건설하고 롯데지주도? 그럼 우리가 3만 원대 현대제철을 팔아갖고 네. 그때 현대건설로 이동하십시오 했던 이유가 그런 패턴을 우리가 전략화시켜서 하는 건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HTS는 안 나와. 어쩐 HTS는 안 나옵니다. 네이버의 증권에 안 나와요. 그런데 프리마켓을 그거를 조종해주는 HTS는 나와. 그게 프리마켓 매매가 가능한 HTS는 나오고 그렇지. 프리마켓 매매가 안 되는 증권사는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래서 내가 조사해갖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종가의 의지 이거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종목 보시면서 이게 뭔가 우리가 솔직히 이게 뭐 작전을 하는지 어디서 뭐 세력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종가 패턴 같은 경우는 우리도 체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두 번째로 또 수급 말씀하셨는데 수급은 누구의 수급을 봐야 돼요? 뭐 외국인? 기관? 개인? 다. 근데 기관 개인은 안 보고 외국인과 금융투자 두 개만 보자. 최근은 금융투자가 올리는 거야. 금투면. 금투면 증권사. 자, 그리고 투시는 자산운용사. 그러니까 근데 이거면 펀드 자금도 포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펀드에서 들어오는. 그래서 금융투자는 두 가지를 봐야 돼. ETF는 때리는 거, 네. 현물은 사. 근데 ETF 때리는 게 더 많아. 그러면 ETF 때리는 거 펀드를 때린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최근에 계속 빠진 게 2차 전지가 이제 그 펀드 떠지는 거고,
최근에 소부장 쪽에서 선별해 갖고 요새 삼성전자 땡기는 게 금융투자야. 금융투자.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 땡기면 밑에 8개 빠져도 상관없어. 그럼 지수는 잘 안 빠지는 거야. 그런데 그럴 때 뭘 팔아먹냐? 나는 조선 조방원을 팔아먹는 것 같아. 조방원. 그래서 언제는 이방원이라며 2차 전지 2차는 날라가가지고. 날라갔고. 이방원이 조방원이 됐네요. 성을 갈았어.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그 물줄기를 잘 읽어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수급은 금융투자, 외국인. 그치. 근데 외국인이 이게 검은 머리일 수도 있고 무튼 외국인. 그러니까 이게 검은 머리인지 외국인인지 노랑머리 외국인인지는 여러분도 파악 못해. 그러면 그게 시가 상위 상단에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인지 아니면 이건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잡주인지 그럼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장난치는 거거든. 네. 그거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 외국인에서 어떤 중요한 펀드는 갖다 해서 그냥 코스피 200 종목들 내에서도 선별해서 사거든. 그럼 코스피 200 아닌 종목들이 외국인 들어온다 그러면 그건 노란머리 큰 외국인이라 보지 마.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 창구를 외국계 창구나 홍콩이나 싱가포르에서 구자 터 갖고 하는데 다 우리 형님들이 꽤 많아요. 그 사람도 외국인이야? 그냥 외국인이지. 전통 한국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일단 창구를 외국인을 썼냐,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큰 거냐. 그러니까 순매수가 그러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좋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점점 증감이 될 때 유의미한 그 매수 그 사이즈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물론 종목별로 종목이 뭐 중소형인지 대형인지 뭐 약간 통전주의 잡주 뭐 이런 건지에 따라 다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각 HTS의 시장 종목의 매매 종목 상위 종목 중에 매일매일 외국인 기관 그렇게? 매매 상위 종목들이 있어.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기관 매수 상위 종목. 근데 선생님 대부분 거기 리스트업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그냥 갖다 해서 이미 주가가 오른 경우가 많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걸 팔고 어느 걸 사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오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한온시스템, 미래에셋증권, 하나투자증권, 산하솔루션, 오리엔트바이오, 대한항공 이 순으로 때렸어. 산 거는 삼성중공업, 이스트아시아, 동양철관 외국인 들어간 거 이거 잡주 이게 노랑머리 외국인이었어.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것들은 제껴. 그러면 여기서 코스피 200 종목들만 매수한 거. 근데 토탈로 오늘 프로그램 매매 비차익은 얼마냐면 오늘 얼마 때렸냐면 이게 오늘 윈도우 드레싱으로 거의 1조를 때렸네. 금요일장 기준입니다. 오늘 1조를 때렸어. 그러니까 오늘 최근에 1,000억, 2,000억 산 거 오늘 하루 만에 다 엎어버리겠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현물에서는 얼마를 때렸나? 현물에서는 오늘 6,900억을 때렸어. 6,900억. 선물은 3,100억. 비차익으로는 1조를 때렸어. 그럼 이런 것들 중에 1조 중에는 그러면 뭘 많이 때렸나가 여기서 이제 이 명단에서 사는 거야. 판 것 중에 규모가 금액 베이스로 바꿔보는 거야.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오늘 금액 베이스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일 많이 때렸어. 얘는 그러면 1,000원이니까 1,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543억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때렸고 600억 두산 에너빌 때렸고 현대차 475 때렸고 이걸 합계를 내보는 거야. 이거를 사진 찍어 놓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주말에 딱 쓰면 5개 사진이 딱 나올 거야. 네, 월화수목금. 쭉 흘러봐. 그럼 추세로 이렇게 때리는 거 있어. 그러면 이거는 계속 펀드가 때리든 보이지 않게. 근데 앞에는 계속 강해. 근데 이게 팔아먹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거를 기관과 외국인만 보라고. 이것만 연구하더라도 데이터가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사는 것 중에 갑자기 잡주들이 들어오는 거야. 유의미한 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 지금? 오늘 사는 것 중에서 거래대금으로 유의미한 것들은 하나도 없네. 그냥 외국인 기관이 살만한 걸 샀어.
현대로템, 삼성중업, 달바그로버, 하나시스템, 삼양식품, 하이브 이런 것들 샀어. 삼양식품 계속 산다.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팔아먹는 사는 거야. 이거 이해해야 돼. 눈에 삼양식품 샀지? 어? 펀드로 팔고 있다. 오늘 비차익 1조지? 네. 그럼 나는 그 여기 눈에 보이게 사고 이 펀드를 때렸다라고 보고 있어. 눈에 보이게 팔면 안 돼요? 안 팔리지? 안 팔리지. 기관들이 그거 개인들이 그거 못 눈치채겠어. 눈에 보이게 파는 거 누가 미쳤다고 사? 계속 간다고 그러고 누구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는 거야? 상향 조정하고 자기네들 팔라고? 그 넥타이맨 애들 그 아주 근사한 여러분들 협작꾼 사기꾼이라고 난 봐. 심지어는 특히 가장 유명한 애들이 JP 모간하고 모간 스탠리야. 왜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 분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할 수 없어. 아니 옛날에 우리 형님들끼리 이렇게 딱 하면 누구 날릴까 이렇게 얘기 심하면 그러면 의지 막 좀 요새 잘 나가는 놈 있잖아, 젊은 놈. 얘를 리포트를 쓰게 해. 그래서 시장에 막 깎아먹고 걔 그리고 뒤에서 낄거리고 지네들은 오징어 사기 팔아먹고 얘가 그랬으니까 잘라. 다른 놈. 이런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근데 그거 너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지 이거는. 그 사람을 자르려고 그 사람들이 아니지, 자르라는 게 아니라 갖다 해서 회사에서 이거를 한 팔아 먹어야 되는데 제일 잘 나가는 놈 뭐야? 그놈을 이용할 것뿐이야. 걔가 언론도 하고 약발하고서 기자들한테 얘기 좋고 화려하잖아. 대주주한테는 그런 인재들은 언제든지 나와. 그러니까 회사의 큰 골격을 이유하는 주주의 시각과 이걸 위원회라고 그래. 위원회의 시각과 그 갖다 해서 우리 같은 힘없는 그 잘 나가는 넥타이 종업원의 시각은 직원 다르다고. 그럼 걔네들한테는 반드시 걔네들한테 보답은 줘. 성과급. 그리고 그렇게 이름 날르면 걔는 또 딴 데 취직돼.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귀신같이 하는 애들이 JP 모간하고 모간 스탠리인데, 그래서 JP 모간하고 모간 스탠리에 그 요새 그 잘 나가는 애들이 뭔가 리포트 써서 막 이렇게 뉴스에 막 따잖아. 네. 그런 것들. 네. 그럼 잘 들여다보세요. 거기에 설계가 들어간 건지 아닌지. 그러면 설계가 들어갔다 그러면 꼭 요런 상투 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위에서 원형 천장형. 원형 천장형이다. 내가 이걸 다이아몬드 패턴, 다이아가 얼마나 화려해. 요때부터 팔아먹는 거야. 요게 어떤 때는 3개월에서 6개월이야. 한 번에 팔면 가격 확 떨어지니까. 한 번에 못 팔아, 그거를. 그러니까 노상 간다고 떠드는 거야. 요게 하나오션이 3개월 전에 여기 2차 전지도 이렇게 팔아먹고. 맞아. 여러분들이 그 2024년도 그 갖다 얘기해서 연초에 네. 다 소부장을 사갖고 지금 토막 나신 분들이 그 왼수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가 15만 원에서 19만 원에 노상 엔비디아에서 여기서 결국 나옵니다. 야, 엔비디아, 한미반도체, 여기 SK하이닉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퀄리타스 반도체, 하나마이크로 이래갖고 다 토막 나온 거야. 이런 황제주나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에서 팔아먹거든. 작년 7월 달에 7월 20일이 원전, 체코 원전 수주하고 환호했던 때야. 네. 이때 LS 일렉트로닉이니 HD 일렉트로닉으로 이때부터 팔아먹은 거야. 왜? ETF의 1, 2등이 걔네였거든. 그 저 밑에 현대건설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1등 됐어. 그 팔아야지. 이제 팔아먹을 것 같아. 이걸 다이아몬드 패드.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얼마나 그 화려해. 네. 그리고 욕망에 한 칼에서 뭐 어떤 거는 뭐 수십 뭐 이렇게 그 사람의 부의 상징이잖아. 근데 그게 꼭 쥐약이더라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패턴에는 걸리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러면 다이아몬드 패턴에 현대로템도 포함인가요? 현대로템은 포함될 줄 더 땡기더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오늘 모 증권방송에서 보니까 그래도 방산주는 결국 조정받고 더 간다. 이건 조정 때 무조건 털리면 안 된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니까 또
근데 그 같은 편인가?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거 계속 팔아먹잖아. 하나 오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한 놈 남겨놓은 것 같아. 오늘 또 10만 원이면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거의 40%더 보내더라고. 그런데 나는 현대로템은 내 머릿속에는 없어.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이 현대로템까지 가고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이 그거 따라가는데 단기적으로는 또 5만 원에 땡치를 했더니 그게 그 프리마켓에서는 얼마까지 간 줄 아냐? 5만 5천 원. 8만 원. 그 8만 그게 이제 꼴이 달린 거야. 현대건설 진짜 많이 갔네요. 작년에 현대건설 나한테 그냥 욕하면서 왜냐면 선생님 우리가 아파트 3대장 코로나 때부터 외쳤었잖아요. 아니까 작년에 더 이상 당신을 못 믿겠습니다. 그 나는 이걸 털어갖고 지능 수준으로 국장 버리고 미국 가갖고 지금 다시 또 메일 왔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거기 가서 저기 막 그것도 하필이면 테슬라로 사셨대 450불에. 그나마 많이 복구하셨어. 200불 그 반토막 테스트 다시 질문 오시면 이거를 또 손절. 근데 그런 분들은 참 그 역사이클 걸리면 계속 역사이클 걸리나 봐. 그게 이게 타이밍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 현대건설 이렇게 뭐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수급에 대해서 지금 짚어봤는데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 기관 매수 상위 종목 매도 상위 종목 이렇게 딱 볼 때 같은 조건으로 보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매도하는 종목인데 위에서 원형 천장형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패턴이 보이는 종목들은 더 들어가기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고 뭐 혹시 더 갈 수도 있으나 그럴 때는 대들을 좀 짧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거를 내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 전에. 매매 3월물이 언제 시작했나? 매매 주체별 동향들이 포지션이 매일매일 나오잖아. 네. 이거를 또 복사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 오늘은 아까 현물에서 6천억 때리고 이게 매일 바뀌잖아. 근데 선생님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이키드 매수일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걸 복사해서 보면 비차익이 매수 들어왔고 현물에 매수 들어왔는데 그걸 추측을 옛날에는 네이키드 매수 그걸 따로 좀 복사했는데 얘네들이 다 숨겼어. 그리고 정확하게 보고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짜고서 또 지네들끼리 정보 교청이지 우리 일반들은 데이터를 축적해야만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어. 근데 어떻게 감을 잡나? 여러분들 그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네이키드인지 아닌지. 복사를 해놓죠. 네. 그리고 우리가 3월물이 그러니까 합성이 되니까 삼성전자 매수엔 뒤에 선물 매도가 있고 삼성전자 매도에는 뒤에 선물 매수가 있어. 이게 노상 합성된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예측 못해. 앞에만 그 뒤에 합성된 거 모르고 그냥 앞에 것만 보잖아. 그걸 대충 유추할 수 있는 게 3월 13일 날이 3월물이 끝나고 6월물이 딱 시작한 거야. 오늘까지 5월 30일까지. 이게 6월 12일이 만기야. 현물에서 요게 최고 8조 8천억까지 때렸다가 지금 줄어든데 오늘 7조 7천억이야. 근데 엄청 줄어들진 않았다. 아직도 7조잖아. 그런데 선물은 3천억 매수야. 그런데 가장 금융투자는 현물에서 5조 3천억을 샀어.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ETF에서 8조 9천억을 때렸어. ETF에서? 앞에는 5조 샀는데 뒤에는 8조 9천억 때렸어. 이게 이제 네이키드 매도 이 펀드에서 뒤에서 때리는 게 이게 그동안 2차전지 소부장 같아. 네. 추적해보니까. 네. 그런데 요게 언제 변화가 나왔냐? 5월 24일부터 변화가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2280까지 공포 만들었다 트럼프에서 2500 딱 넘는 날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200포인트 더 보냈잖아. 네. 그때부터 뭔가 저울추가 바뀌는 거야. 어떻게 바뀌었냐? 그럴 때 요거를 4월 24일로 빼봐. 4월 24일 빼면 2조 5천억을 샀어. 그때부터는 2조 5천억을 샀어. 그러니까 3월부터 4월
그 사이에는 뭐 매도를 했는데 4월부터는 매수를 했다는 말씀이신 그치. 거죠? 그러니까 4월 24 이때 2,500부터 지금 2조 5천억을 샀어. 4월 24일부터 거의 한 달 동안. 그러면 6월 10일이 끝나는 거야. 네. 그러면 지금 계속 요거 또 팔았죠? 사는 부분은 뭘까? 뭘 살까? 그리고 계속 팔아먹는 건 뭘까? 그래서 나는 이게 조선. 아니 그걸 이제 정하지 말자고. 네. 요게 4조로 내려오고 요게 4조에서 균형 맞추는 시점이 언젠가를 딱 볼래. 만기일 전에. 만기를 지나서 나오겠지. 아니면 만기일 전에 이게 한꺼번에 털리면 또 털리겠지. 그런데 6월 12일이라면 뭐가 돼? 여기서 롤오버가 있거나 청산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대충 예측해봐. 지금부터 3월 달이면 몇 개월 전이냐? 지금 6월이라고 칠까요? 뭐 두 달. 두 달 전. 예. 그러면 두 달 전 대비 우리가 상승 상위 종목들이 뭔가를 보는 거야. 두 달 전에 있었던 상승 상위 3월 13일이 종합주가 지수가 얼마인지 알아? 2600대야. 근데 그때부터 코스피 200만 보는 거야. 코스피 200. 코스피 200 종목 중에 하나오션?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것도 생각나는 게. 3월 13일부터 네. 1등이 이제 현대건설 됐어. 더블. 현대미포 80%, 한진칼 70%, APR 70%, 하나 65%, 미래에셋 60%, 두산 에너빌리티 50% 이런 것들이 쭉 나와. 네. 근데 요게 한 달 전만 여기 1등이 뭐가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오션 뭐 이런 게 들어왔어. 근데 한 달 사이에 이게 빠져 밑으로 쫙 내려가. 그 수치 이것도 데이터를 쫙 보면서 이쪽은 계속 팔아먹는 쪽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새롭게 올라오는 게 지주사하고 증권주야. 네. 이게 쫙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합성해서 팔아먹는 게 있고 합성해서 사는 게 있고 네이키드로 팔아먹는 게 있고 이런 걸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느끼는 게 조방은 계속 팔아먹고 이제 원전을 이제부터 일주일 전부터 팔아먹는구나. 이런 걸 이제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주사하고 이제 삼법 개정 관련된 거하고 그동안 빈집틀이 된 것 종목들 중에 이제 소부장을 사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다 안 사. 선별해서 사. 그래서 선별하는 느낌이 들어오는 걸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사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게 외국인은 아니야. 금융투자야. 그리고 하나기술 그 다음에 또 필옵틱스 이런 것들 선별하는 게 네. 데이터를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팔아먹는 추세가 있고 떨어질 때마다 모으는 추세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3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게 3개월마다 한국마음이 쫙 움직이잖아. 왜냐면 3692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쯤에 완전히 청산하고 네이키드 다 팔아먹고 다른 걸로 들어가고 새롭게 올라가는 거는 현물에서 사면서 뒤에 선물 매도 합성하는 것들이 사는 거야.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증권주, 지주사들 이런 것들하고 소부장인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에 사서 올렸던 것들은 이제 조선주는 하나오션을 사갖고 선물 매도를 쳐놓은 거야. 이거를 청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오션 매수가 매도가 되면서 선물 매도는 환매수가 되겠지. 네. 그런데 환매수는 뭐야? 미결제가 줄어드는 매수야, 에너지가. 그래서 선물 미결제가 이제 줄어들 때 이걸 팔아먹는 것 같구나. 그거를 추적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매도된 거를 환매수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미결제는 전체 금액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하나오션을 간다 그러면 하나오션을 그대로 두고 간단히 예를 들어서 6월물 매도를 9월물 매도를 하면 이거 더 간다고 보는 거야. 롤오버 하면? 근데 롤오버 안 하더라고. 롤오버 안 해. 그래갖고 그래서 하나오션 그래프를 볼래? 여러분 어렵죠.
복잡하시죠? 이 부분 선물 그 파생 시장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또 짚어드리는 거라서 좀 헷갈린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돌려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자, 3월 13일부터 얘 어때? 다이아몬드 패턴이지. 옆으로 보면 똑같아. 똑같아요. 근데 밑에 퉁 빠졌고 위도 퉁 올랐어. 그래서 퉁 올라가면 갖고 있으면 이때 가까운데 결론은 뭐야? 얘를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거야. 그래 다 팔았어. 메꾸나. 그럼 이때부터 수익금 나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수급도 안 들어와. 주소도 바뀐 거야. 이런 코스로. 그러니까 아직도 팔아먹은 거는 사람들이 뭐야?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를 떠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야. 네. 그럼 가는 것들은 뭐야? 이 하나오션 그래프를 뒤집어 보는 거야.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이겠죠? 거기서 거래. 그게 이제 서서히 나오는 게 2차 전지에서 전고체하고 소부장이 나와. 그러면 가장 나는 끔찍한 장이 뭐냐면 3천을 보내는 거야. 삼성전자만 여기서 7만 전자 보내면 3천 가. 그런데 그동안 급등했던 조방원을 급락시키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들에 종목만 올려버리는 거야. 그럼 제일 골 때리는 장. 지수만 올라가고 주도 바뀌고 그동안 갔던 것들은 이제 갖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꼴 나는 거야. 그냥 하락각도 그냥 쭈쭈쭈쭈 내리는. 그건 언제 되겠어? 6월 12일부터 9월 달 그 사이에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6월 달에서 9월 달까지 추세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다? 아직 7월 달이 나는 미국과 중국이 이제 다시 한번 붙는 디데이야. 그게 바로 이벤트 드리븐이죠. 선생님 7월 말씀하신. 4일. 그때쯤에 이제 그 휴전 다 끝나고 그때 어떻게 붙나를 볼 거고 그때까지 선물 쪽에서 추세로 매수하면서 계속 선물 합성하는 이런 부분들. 네. 이제 9월물로 롤오버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수급적인 부분 체크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같이 봐야 되는데 선생님 2차 전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2차 전지는 지금 바닥권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대장에서는 아직 징후 안 나와. 엔솔이나 이게 2차 전지가 하려면 포스코 퓨처에 증작 껴 있잖아. 근데 차트는 이렇잖아요. 반대잖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랑. 아니,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엔솔, 삼성 SDI. 그러니까 대장은 아직도 아니야. 펀드에서 계속 두들겨 맞는 게 그거 같아. 그런데 개별에서 나오기 시작해. 그게 이제 그 하나기술 그래프가 어떤가 봐. 하나기술. 얘는 주봉으로 보면 엄청 흔들잖아요. 추세 하락이야. 그러네. 또 주봉으로 할까. 일봉으로 보니까 막 상승하나 봐. 이렇게. 근데 언제부터 나오면 여기 보면 3월 달부터 얘가 뭔가 좀 달라지기 시작해. 바닥에서 옆으로 기면서 뭔가 밑에서 그러니까 밑에가 고가가 이게 30%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와.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야. 2차 전지. 근데 그거 딱 보니까 전고체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하고 뭔가 2차 전지 배터리는 아직 아닌 것 같아. 그런데 뭔가 전고체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것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 중심에. 그리고 소부장에서도 나오기 시작해. 소부장에서는 필옵틱스가 나오기 시작해. 유리기판. 네. 얘는 벌써 바닥계에서 새로운 에너지가 벌써 튀어 오른 종목이야. 그러면 필옵틱스가 에너지 줬다는 얘기는 이제는 거기에 같이 된 캠트로닉스라든지 뭔가 이쪽이 확산될 가능성. 그래서 유리기판이 가면 이제는 SK하이닉스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제주 반도체 얘기하고 어버브 반도체 얘기하고 AD 테크놀로지 얘기하고 DB하이텍 3만 원대는 항상 사면 5만 원대 팝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 삼성전자를 올릴 때 이게 배로 갈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나원화를 6월에서 9월 코스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테마는 이제는 원전보다는 이제는 우주항공 쪽이나 자동차 부품 쪽이나 아니면 뭐 거버넌스 지수사는 계속 흔들면서 갈 것 같고. 네. 이래서 약간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선생님께서 기준을 주신 요즘 패턴에서
갈만한 종목 찾는 방법, 하종가 패턴, 그리고 수급을 확인하고 세 번째가 이벤트 드리븐이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벤트 드리븐 중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밸류업이 일어나야 된다. 또 그 밸류업이라고 하진 않지만 따지고 보면 밸류업이야. 그래서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배당을 늘리겠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 드리븐 아닌가? 근데 거기서는 나는